이번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0쪽과 31쪽을 펴서 수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작 퀴즈를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연못에서 풀밭 위로 올라왔습니다. 개구리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떤 동물을 피해서 가야 할까요? 개구리가 피해야 할 동물 2가지만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왼쪽에 귀엽게 개구리 한 마리가 있죠. 이 개구리가 이제 연못에서 풀밭 위로 갈 거예요. 이렇게 풀밭 위로 갈 겁니다. 그런데 풀밭 위로 갔을 때 바로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개구리를 잡아먹는 동물들을 피해서 이제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가야겠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개구리를 잡아먹는 동물 2가지를 우리가 한번 골라봅시다. 자, 뭘까요? 1번은 여우 같고요. 여우. 2번은 토끼. 3번은 현미경으로 본 것 같은데 곰팡이 같이 생겼죠? 곰팡이나 뭐 세균 그런 종류인 것 같고 4번은 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심히 보면 뭔가 동물들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1번, 2번, 4번 즉 여우나 토끼나 뱀 중에서 개구리를 잡아먹는 동물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토끼는 우리가 흔히 초식동물로 알려져 있으니까 제외를 시키면 1번과 4번 여우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것 같네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정답을 확인하면 맞네요. 1번은 여우이고 4번은 뱀입니다. 여우와 뱀은 개구리를 먹는 소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비자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교과서 30쪽 왼쪽 위를 보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생태계 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메뚜기는 벼를 먹고요. 개구리는 또 그 메뚜기를 먹습니다. 이처럼 생태계에서 생물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먹이사슬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메뚜기는 벼 이외의 다른 먹이도 먹고요. 메뚜기가 벼만 먹는 건 아니겠죠? 벼 외의 다른 먹이도 먹고 개구리는 또 메뚜기 말고 또 다른 먹이들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먹이 사슬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이처럼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나오네요.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가지 용어가 나왔네요.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즉, 먹이 사슬은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사슬을 이야기하고 그 사슬이 여러 개 있으면 그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먹이 사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첫 번째, 벼가 있죠. 그럼 벼를 먹는 동물이 있겠죠? 벼를 먹는 생물은 메뚜기. 맞아요. 그럼 또 메뚜기를 먹는 생물은? 맞아요. 아까 개구리라고 나왔죠? 개구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벼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먹이도 많이 먹고 개구리도 메뚜기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곤충들을 먹겠죠. 그러면 이런 먹이 사슬이 아주 여러 개가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있으면 먹이 그물이 된다는 것을 30쪽 왼쪽 아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쪽 아래 부분에 보면 먹이 그물이 나와 있죠. 그럼 먹이 그물에서 지금 중요한 게 여러 동물이 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처음 봐주어야 할 게 맨 밑에 있는 여기 벼와 여기 옥수수예요. 선생님이 벼와 옥수수에 지금 왜 동그라미를 했냐면 벼와 옥수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생산자 역할을 해요. 즉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벼와 옥수수가 처음에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동물들을 먹이가 되어주겠죠. 그럼 그 다른 동물들은 또 더 강한 동물들을 먹이가 됩니다. 즉 이런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이 시작되려면 이런 생산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벼를 먹는 동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체크를 해볼게요. 벼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벼를 먹는 동물들은 아주 다양해요. 메뚜기도 벼를 먹고요.
토끼도 먹고 참새도 개구리도 다람쥐도 모두 벼를 먹네요. 그럼 이번에는 옥수수를 선생님이 눌러보겠습니다. 옥수수도 참새, 토끼, 여기 나방애벌레, 그리고 메뚜기,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이런 생산자인 옥수수와 벼를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작은 동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왼쪽에 보면 여기 메뚜기가 있죠. 이 메뚜기는 과연 어떤 동물들에게 먹힐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다람쥐, 개구리, 그리고 메뚜기도 참새한테 먹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 사슬이 새로 생기고요. 오른쪽에 여기 나방애벌레가 있죠. 나방애벌레는 누구에게 먹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참새, 개구리, 다람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또 나방애벌레를 먹네요. 그럼 토끼는 이제 어떤 동물을 먹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토끼는 뱀과 매의 먹이가 되네요. 그럼 참새는 어떤 동물들을 먹이가 될까요? 그렇죠. 참새 역시 뱀과 매의 먹이가 됩니다. 다람쥐는 뱀과 매의 먹이가 역시 되고요. 개구리 역시 뱀과 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럼 뱀은 누구한테 먹힐까요? 맞아요. 뱀은 매의 먹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30쪽을 보면 다양한 먹이 사슬이 나와 있는데 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얽혀 있는 이 모습을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험 관찰 16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친구들과 먹이 관계 놀이를 한 뒤 먹이 사슬을 파란색 화살표로 연결해 봅시다. 또 먹이 그물을 빨간색 화살표로 연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정답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은 처음에 벼와 옥수수를 중심으로 이제 먹이 사슬을 완성했고 여러 가지 먹이 사슬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먹이 그물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은 뭘까요? 맞아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은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나타난다. 자, 그럼 다른 점,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먹이 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었지만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16쪽 아래에 있는 생각해 볼까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벼, 메뚜기, 개구리의 먹이 사슬에서 개구리 이후 먹이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라고 나와 있죠. 메뚜기는 벼를 먹고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습니다. 자, 그럼 개구리를 먹는 동물은? 그렇죠. 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뱀을 먹는 동물은? 매가 있었죠. 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동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적힌 뱀과 매 말고도 실제로 자연에서는 이제 또 다양한 먹이 사슬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동물을 적어줘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먹이 사슬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1번에서 봤고, 자, 그럼 2번을 봅시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서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어느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태계, 자연이 있으면 먹이 사슬만 있는 생태계가 좀 더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 먹이 그물이 있는 이제 생태계가 살기 좋을까요? 자, 그렇죠. 유리한 먹이 관계가 되려면 먹이 그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먹이 사슬이 얽힌 먹이 그물이 있어야 이제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